행복한 왕자 오스카 와일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 높은 기둥 위에 행복한 왕자 조각상이 서 있었다. 행복한 왕자는 온몸이 최고급 금박으로 둘러싸이고 눈에는 반짝이는 사파이어 2개가, 손에 쥔 칼자루에는 커다란 붉은 루비가 빛나고 있었다. 행복한 왕자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한 유명한 시의원은 예술적 취향을 뽐내려고 이렇게 말했다. 마치 풍향계의 새처럼 아름답구나. 그러고는 사람들이 자신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할까봐 물론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지만 하고 덧붙였다. 무엇이든 사달라고 졸라대는 아이에게 현명한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행복한 왕자를 좀 닮을 수 없니? 행복한 왕자는 결코 떼를 쓰지 않는단다. 시리에 빠져 기가 죽어있던 사람도 이 조각상을 보면 중얼거렸다. 그래도 세상에 저렇게 행복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자선단체 아이들이 환한 진홍빛 외투에 희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성당에서 빠져나오다 조각상을 보고는 행복한 왕자님은 천사 같아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수학 선생님이 물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아니? 천사를 본 적이 있어? 꿈에서 봤어요 하고 아이들이 대답했다. 그러자 수학 선생님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아주 엄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아이들이 꿈을 꾸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작은 제비 한 마리가 이 도시로 날아왔다. 친구들은 모두 6주 전에 이집트로 날아가 버렸지만 그 제비는 아름다운 갈대와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아직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제비가 갈대를 만난 것은 초봄이었다. 제비는 커다랗고 누런 나방을 쫓아 강으로 날아가다 갈대의 가느다란 허리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 말을 걸었다.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단도직입적인 것을 좋아하는 제비가 이렇게 물었다. 갈대는 허리를 낮게 구부려 인사했다. 그래서 제비는 갈대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날개로 수면을 건드려 은빛 파문을 일으켰다. 이렇게 제비는 여름이 올 때까지 갈대 곁을 떠나지 않고 구애를 했다. 말도 안 되는 집착이로군. 갈대는 돈도 한 푼 없잖아. 게다가 저 많은 친척들을 봐. 다른 제비들이 제재거렸다. 실제로 강가에는 갈대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오자 친구들은 모두 날아가 버렸다. 친구들이 떠나가자 외로워진 제비는 제 사랑에 지쳐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너무 말이 없어. 게다가 바람둥이인가 봐. 늘 저렇게 바람하고 노란하고 있으니. 가정적이라는 건 인정하겠어. 그래도 나는 여행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내도 당연히 그걸 좋아해야 해. 확실히 갈 때는 바람이 불 때마다 우아하게 몸을 숙여 인사를 하곤 했다. 그래서 제비는 마침내 갈대에게 물었다. 나와 함께 떠나겠어요? 하지만 갈대는 머리를 흔들었다. 집에서 떠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나를 가지고 놀았군요.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요. 굿바이. 제비는 이렇게 울부짖으며 그곳을 떠났다. 제비는 하루 종일 날아 밤이 되어서야 도시에 도착했다. 어디에서 묵어야 할까? 시내에 잘만한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 바로 그때 저 멀리 높은 곳에 기둥이 보였다. 저기에서 하룻밤 묵으면 되겠다. 공기도 맑고 정말 좋은 자리네. 그래서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날아가 2발 사이에 내려앉았다. 금으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자는구나. 제비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중얼거리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제비가 머리를 막 날개죽지로 넣으려던 찰나 하늘에서 커다란 물방울이 툭 떨어졌다. 거참 이상한 일이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별들도 저렇게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참, 비가 오다니. 북유럽의 날씨는 정말 이상하다니까. 갈 때도 비를 좋아했지. 이기적이게도 말이야. 그때 다시 물방울이 떨어졌다. 비도 피하지 못하는데 조각상이 무슨 소용이람? 괜찮은 굴뚝 꼭대기나 찾아봐야겠다. 제비는 다른 곳으로 날아가려고 했다. 제비가 날개를 막 펼치려고 하는데 세 번째 물방울이 떨어졌다. 제비는 위를 올려다 보았다. 과연 제비는 무엇을 보았을까? 행복한 왕자의 두 눈에 가득 고여있던 눈물이 황금으로 된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왕자의 얼굴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작은 제비의 마음에 경외심이 가득 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제비가 물었다. 나는 행복한 왕자란다. 그런데 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제 몸이 다 젖어버렸잖아요. 조각상이 대답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진짜 눈물이 무엇인지 몰랐단다. 난 아무 걱정 없는 궁전에 살고 있었으니까. 슬픔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지. 낮이면 친구들과 정원에서 뛰어놀았고 밤이면 커다란 홀에서 춤을 추었어. 아주 높은 벽이 정원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었어. 모든 것이 아름다웠으니까. 신하들은 나를 행복한 왕자라 불렀지. 정말 나는 행복했어.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야. 나는 그렇게 살다 죽었단다. 죽고 나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놨어. 내 나라의 온갖 추악함과 비참함이 다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말이야. 지금 내 심장은 납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눈물이 멈추질 않아. 뭐야?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었어? 제비가 혼잣말을 했다. 그런 생각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각상은 낮게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 멀리 작은 거리에 가난한 집이 한 채 있어. 열린 창문 사이로 식탁에 앉은 여인이 보이는구나. 얼굴은 야였고 몹시 지쳐 보여. 거칠한 손은 온통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혀 있단다. 재봉사이기 때문이지. 지금 여인은 궁정 연회에서 왕비의 가장 예쁜 시녀가 입을 공단 드레스 위에 시계꽃을 수놓고 있단다. 방 한 구석의 침대에는 어린 아들이 알아 누워 있어.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야. 아이가 어머니에게 오렌지를 달라고 아무리 보채도 어머니는 강물 말고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나 봐. 그래서 아이가 울고 있어. 제비야, 제비야. 내 칼자루에 박혀있는 루비를 저 여인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니? 내 발은 이 기둥에 붙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거든. 저는 이집트로 가야 해요. 제 친구들은 나일강을 따라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커다란 연꽃들에게 말을 걸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이내 위대한 왕의 무덤에서 잠을 자겠죠? 그 왕은 색칠된 관에 향료로 방부 처리되어 노란 린넨 천에 감싸여 누워 있어요. 목에는 창백한 청록 비추 목걸이가 걸려 있고 손은 시들어버린 나뭇잎 같답니다. 제비가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나와 하룻밤만 함께 지내며 내 심부름을 해주지 않겠니? 저 소녀는 목이 타들어가고 있고
저 어미는 너무 슬퍼 보이는구나. 저는 소년들을 싫어한답니다. 지난 여름 강가에서 지낼 때 아주 버릇없는 소년 둘이 있었어요. 방앗간 아들이었죠. 제게 계속 돌을 던져댔어요. 물론 저희 제비들은 아주 잘 날기 때문에 한 번도 돌에 맞지는 않았죠. 게다가 저는 날쌔기로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어쨌든 너무나 무례한 짓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왕자가 너무 슬퍼 보였기 때문에 제비는 조금 미안해졌다. 여기는 너무 춥지만 하룻밤만 같이 지내면서 심부름을 해드릴게요. 고맙다, 작은 제비야. 왕자는 말했다. 제비는 왕자의 칼에서 커다란 루비를 떼어 부리에 문 다음 지붕 위로 날아갔다. 제비는 하얀 대리석에 천사들이 조각된 성당탑을 지나쳤다. 궁전을 지날 때는 사람들이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아름다운 소녀 하나가 연인과 함께 발코니로 나왔다. 별이 참으로 아름답구려. 사랑의 힘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연인이 소녀에게 속삭였다. 대연회에 맞춰서 드레스가 완성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옷에 시계꽃을 수놓으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재봉사들이 너무 게을러 빠졌어요. 소녀가 대답했다. 제비는 강을 지나며 돛대에 걸린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유대인 거리를 지날 때는 늙은 유대인들이 물건값을 흥정하며 구리 저울에 돈을 달고 있는 것도 보았다. 마침내 제비는 그 가난한 집에 도착하여 안을 들여다봤다. 소녀는 열에 들떠 이리저리 뒤척이고 어머니는 너무 피곤해 깜빡 잠이 들어 있었다. 제비는 식탁에 내려앉아 커다란 루비를 어머니의 골무 옆에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침대 주위를 날아다니면서 날개로 소녀의 이마에 부채질을 해주었다. 아, 너무 시원해. 병이 다 나아가나 봐. 소녀는 중얼거리더니 맛있는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제비는 다시 행복한 왕자에게 날아와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해주며 말했다. 정말 이상해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몸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건 네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야. 왕자가 대답했다. 작은 제비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잠이 들었다. 생각한다는 것은 늘 제비를 졸리게 했다. 날이 밝자 제비는 강으로 날아가 목욕을 했다. 조리학 교수가 다리를 지나가다 제비를 보고 말했다. 정말 신기하네. 한겨울에 제비라니. 교수는 이 현상에 대해 지역 신문에 긴 글을 기고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용했지만 거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았다. 오늘 밤에는 이 집 들어가야지. 제비는 한껏 기대에 들떠 말했다. 그래서 유명한 기념비들을 모두 구경하고 교회 첨탑 위에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제비가 가는 곳마다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속삭였다. 정말 기품 있는 손님이야. 이 말을 들은 제비는 우쭐해져서 스스로를 마음껏 뽐냈다. 달이 뜨자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로 날아왔다. 이집트에 뭐 부탁하실 거라도 있으세요? 지금 출발할 거랍니다. 제비가 외쳤다.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나와 함께 있지 않겠니? 저는 이집트로 가야 한답니다. 내일이면 친구들은 나일강 제2폭포로 날아갈 거예요. 그곳에는 하마가 골풀 사이에 길게 누워있고 거대한 화강암 왕자에는 memnon 왕이 앉아있답니다. memnon 왕은
밤새 별들을 쳐다보다가 샛별이 떠오르면 기쁨의 탄성을 터뜨리고는 다시 침묵하죠. 한낮이면 누런 사자들이 물을 마시러 내려와요. 사자의 눈은 초록빛 녹주석 같고 포효하는 소리는 폭포 소리보다 더 크죠. 왕자가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도시 저 건너편 어느 다락방에 젊은이 하나가 보이는구나. 그는 종이가 가득 쌓인 책상에 기대어 있단다. 옆에는 시든 제비꽃 한 다발이 컵에 꽂혀 있어.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에 석류처럼 붉은 입술, 꿈꾸는 듯한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젊은이란다. 그는 연출가에게 넘겨줄 희곡 하나를 쓰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나 봐. 벽난로에는 불기도 없고 너무 오래 굶주려서 쓰러지려 하는구나. 그렇다면 하룻밤 더 여기 있겠어요. 그에게도 루비를 가져다 줄까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제비가 대답했다. 아, 슬프게도 이제 루비는 없단다. 내 눈동자에 박힌 보석이 전부야. 내 눈동자는 수천 년 전에 인도에서 들여온 아주 귀한 사파이어란다. 이것을 보석상에 팔아서 음식과 땔감을 산다면 희곡을 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왕자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비는 흐느꼈다. 제비야, 제비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렴.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한쪽 눈동자를 뽑아 물고서 젊은이의 다락방으로 날아갔다. 지붕에 구멍이 있어서 방으로 들어가기는 쉬웠다. 제비는 구멍 속으로 날아 방으로 들어갔다. 젊은이는 얼굴을 손에 파묻고 있어서 제비가 날개를 퍼덕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한참 후 고개를 든 젊은이는 시든 제비꽃 위에 아름다운 사파이어 하나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했구나. 이건 아마 내 작품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가져다 준 걸 거야. 이제 작품을 끝낼 수 있겠어. 그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다음날 제비는 항구로 날아갔다. 제비는 커다란 배의 돛대 위에 앉아서 선원들이 선창에서 커다란 상자들을 밧줄로 묶어 나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기영차, 어기영차. 선원들은 상자가 나올 때마다 외쳤다. 나는 이제 이집트로 간다! 하고 제비도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달이 뜨자 제비는 다시 행복한 왕자에게로 날아왔다.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제비가 왕자에게 말했다. 제비야, 나와 하룻밤만 더 함께 있어 주겠니? 왕자가 말했다. 이제 겨울이에요. 여기에도 곧 차가운 눈이 내리겠죠? 이집트에는 햇볕이 초록빛 야자수 위에 내리쬐고 있을 거예요. 악어는 진흙에 누워 나른하게 이리저리 돌아다닐 거고요. 친구들은 바알베크 신전에다 둥지를 틀었을 거라고요. 분홍 비둘기와 흰 비둘기가 친구들을 쳐다보면서 구구거리며 울겠죠? 왕자님, 저는 이제 떠나야 한답니다. 하지만 왕자님을 잊진 않을 거예요. 내년 봄에는 보석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채워넣을 아름다운 보석 2개를 가지고 올게요. 제가 가져올 루비는 장미꽃보다 더 붉고 제가 가져올 사파이어는 바다보다 더 푸르답니다. 저 아래 광장에 작은 성냥팔이 소녀가 서 있단다. 방금 도랑에다 성냥을 모두 떨어뜨려서 성냥이 아주 못쓰게 돼버렸어. 집에 돈을 가져가지 못하면 아비는 소녀를 때릴 거고 소녀는 울겠지? 소녀는 신발도 양말도 신고 있질 않아. 머리에도 쓸 게 아무것도 없나 봐. 내 나머지 눈을 뽑아서 저 소녀에게 가져다 주렴. 그러면 아비에게 맞지 않을 거야. 왕자가 말했다.
그러면 하룻밤만 더 함께 있을게요. 하지만 왕자님의 눈을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장님이 되실 텐데요. 제비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무나.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나머지 눈을 뽑아 광장으로 날쌔게 날아갔다. 그리고 성냥팔이 소녀 쪽으로 내려가면서 소녀의 손바닥 위에 보석을 미끄러뜨리듯 올려놓았다. 너무 예쁜 유리 조각이잖아. 소녀는 이렇게 외치고는 웃으면서 집으로 달려갔다. 제비는 다시 왕자에게로 돌아왔다. 이제 아무것도 보실 수가 없군요. 그러니 제가 왕자님 곁을 지키겠어요. 아니야, 작은 제비야. 이제 이집트로 가야지. 불쌍한 왕자가 말했다. 하지만 제비는 저는 왕자님과 늘 함께 있겠어요. 하고 말하며 왕자의 발치에서 잠을 잤다. 다음 날이 되자 제비는 왕자의 어깨에 앉아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일강 강둑에 길게 줄지어 앉아 부리로 곰붕어를 잡아채는 붉은 따오기 이야기, 사막에 살고 모르는 것이 없으며 이 세상만큼이나 나이를 먹었다는 스핑크스 이야기, 손에 호박 목걸이를 쥐고 낙타 옆에서 천천히 걷는 상인들 이야기, 다리산에 살며 커다란 수정에다 기도하는 칠흑처럼 검은 왕에 대한 이야기, 사제 20명에게서 꿀과자를 얻어먹고 야자수에서 잠을 자는 커다란 초록색 뱀 이야기, 커다랗고 평평한 나뭇잎을 타고 거대한 호수를 건너가면서 나비들과 늘 전쟁을 치르곤 한다는 피그미족 이야기, 그런 것들이었다. 그러자 왕자는 말했다. 제비야, 너는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구나.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란다. 비참한 만큼 놀라운 것은 없어. 작은 제비야, 이 도시를 날아다니면서 네가 본 것을 이야기해 주렴. 그래서 제비는 그 커다란 도시를 날아다녔다. 부자들이 아름다운 집에서 즐겁게 지내는 것도 보았고, 거지들이 그 집 앞에서 구걸하는 것도 보았다. 제비는 어두운 거리로 날아들었다. 창백한 얼굴에 굶주린 아이들이 시커먼 거리를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리 밑에는 작은 소년 둘이 서로 팔을 베고 누워 몸을 데우고 있었다. 너무 배가 고파. 아이들이 말했다. 하지만 경비원이 나타나 여기에서 자면 안 돼! 하고 소리치자 아이들은 빗속으로 나와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 제비는 다시 왕자에게 날아와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 몸은 최고급 금으로 덮여 있어. 금박을 하나씩 벗겨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산 사람들은 금만 있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단다. 왕자가 말했다. 제비는 금박을 하나씩 떼어냈다. 그러자 결국 행복한 왕자는 흐릿하고 우중충해졌다. 제비는 하나씩 떼어낸 최고급 금박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점점 홍조가 돌았고 거리에서 놀이를 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는 먹을 것이 있어. 아이들은 소리쳤다. 그때 눈이 내렸다. 눈이 내리자 서리가 뒤따랐다. 거리는 마치 은으로 만든 것처럼 환하게 반짝였다. 처마마다 기다란 고드름이 수정으로 만든 단검처럼 매달렸고 사람들은 모피를 입고 돌아다녔다. 작은 소년들은 진홍색 모자를 쓰고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불쌍한 작은 제비는 점점 더 추위에 몸이 오그라들었지만 왕자 곁을 떠날 수는 없었다.
제비는 왕자를 너무 사랑했던 것이다. 제비는 빵 굽는 사람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문 밖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다. 그리고 날개를 파닥거리며 몸을 따뜻하게 해보려 했다. 하지만 마침내 제비는 자신의 목숨이 다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비에게는 이제 기껏해야 왕자의 어깨 위로 날아오를 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제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안녕히 계세요, 왕자님. 왕자님 손에 입 맞춰도 될까요? 이제야 결국 이집트로 간다니 기쁘구나. 작은 제비야,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사랑하는 제비야, 이제는 내 입술에 입을 맞추려무나. 제가 가는 곳은 이집트가 아니에요. 저는 죽음의 집으로 간답니다. 죽음은 자매 형제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고 나서 제비는 왕자의 입술에 겨우 입을 맞추고는 발 아래로 툭 떨어져 숨을 거두었다. 그 순간 쩍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조각상 안에서 들려왔다. 납으로 된 왕자의 심장이 두 동강이 나버린 것이다. 차가운 서리가 무섭게 내린 날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시장이 시의원 둘과 함께 광장을 걷다가 기둥 옆을 지나가며 조각상을 올려다보았다. 맙소사, 행복한 왕자가 저렇게 초라해 보이다니. 시장이 말했다. 정말 초라하군요. 시의원들도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조각상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기둥 위로 올라왔다. 칼에서 루비가 떨어져 나가고 눈도 없어졌습니다. 금박도 다 떨어져 나갔군요. 아휴, 정말 거지와 다를 바가 없네요. 거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게다가 발치에는 새도 한 마리 죽어 있군요. 새는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해야겠습니다. 그러자 서기가 시장의 이 제안을 기록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왕자 조각상을 철거했다. 행복한 왕자는 더 이상 아름답지도 쓸모있지도 않습니다. 하고 대학에서 예술을 가르치는 교수가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조각상을 용광로에 녹였다. 시장은 시자치위원 사람들과 만나 조각상을 녹인 금속으로 무엇을 할지 의논했다. 물론 다른 조각상을 세워야죠. 그것은 내 조각상이 될 것입니다. 시장이 말했다. 내 조각상이어야 합니다. 시의원들도 각자 주장했다. 그들은 논쟁을 벌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듣기로 그들은 아직도 논쟁 중이라고 했다. 정말 희한한 일이 다 있네. 이 부서진 납은 용광로에서도 녹지 않는구나. 그냥 갖다 버려야지. 용광로의 감독관이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제비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다 납덩이를 같이 버렸다. 하느님이 천사 하나를 불러 저 도시에서 가장 귀한 것을 2가지를 가져오너라 하고 시켰다. 천사는 납으로 된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지고 왔다. 그러자 하느님이 말했다. 잘 골라왔노라. 이제 이 작은 새는 내 천국의 정원에서 영원히 노래할 것이며 행복한 왕자는 내 황금의 도시에서 영원히 나를 찬미할 것이로다. 동화 보물창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